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24점은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된 문제이죠, 여러분. 저 지금 메뉴 열려 있는 거 있어서 전 모두 닫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1번은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이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발행을 시작을 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자료에 의해서 발행을 해달라. 배점은 4점.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필요하다. 자, 주식회사 해피홀릭이라는 거랬죠. 그리고 거래는 며칠 날 했다? 9월 5일. 근데 통기타와 전자기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또 복수거래라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두 번째, 대금 중 62만 5천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여러분 자기압수표로 받은 건 무슨 처리하시면 될까요? 이 부분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금 62만 5천 원. 그리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처리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 특별한 부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차변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변은 뭐로 가시면 돼요? 상품 팔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자료에 의한 거래 명세서에 의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 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순서대로 가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시고 우리 거래 일자는 9월 2일입니다. 그러면 9월 2일을 선택해 주시면 9월 5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부가가치세 10%가 있죠, 여러분. 공급가액 875만 원, 세금 87만 5천 원. 그럼 뭐로 가신다? 10일 과세. 그리고 아예 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0일 과세가 맞겠죠. 품명란에 가셔서 펑션키 F7번 눌러주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거나 복수거래를 자, 품명에 통기타라고 쳐주시면 되시고 수량은 30입니다. 단가는 15만 원 입력. 그럼 공급가액은 4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전자, 기타라고 넣어주시고 수량은 10이고요. 단가는 42만 5천 원 입력. 공급가액은 425만 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수거래는 절대로 오타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 채점 기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 넣으셨으면 확인키 눌러서 종료. 그럼 상단에 복수 글씨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란에서 누구 선택하자? 해피홀릭을 선택하자. 그래서 해피홀릭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피홀릭도 있고 해피악기도 있어요. 우리는 홀릭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107번 코드를 선택. 전자세금은 공란으로 가야 발행이 가능하죠. 자, 분계는 뭐로 간다?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혼합.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시고 내려오셔서 차변을 입력합니다. 자, 현금 101번 넣어주시고요. 금액 얼마? 62만 5천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차변 선택하시고 우리는 보통 예금 103번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차액 빨갛게 떠 있는 금액 얼마요? 우리 900만 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는 거래처는 누구로 간다? 저처럼 엔터를 치면 뭐가 되더라? 올라가 버린다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선택해 주시고 내려오셔서 반드시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해피홀릭이 아니라 국민은행으로 변경을 꼭 해주실 것.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이에요, 당좌예요? 보통이죠, 여러분? 그러면 98005라고 되어 있는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전산 시험이나 전산 쪽을 하다가 이제 이쪽에 누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거래처를 자꾸 안 바꾸신다는 거 꼭 바꿔주시고 갑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린 전체 메뉴 누르시고 어디에 가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가자. 그럼 부가가치세 2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 일자는 우리가 거래한 날짜 9월 5일. 그래서 9월 5일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입력 안 하고 끝까지 엔터해서 내려오시면 되죠. 자, 처리 상태 미전송인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전자 발행을 클릭.
그대로 로그인 창에서 확인 버튼 선택. 자,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전자세금 계산서 화면에서 발행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행이 다 끝나면 우리 발행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국세청과 처리 상태가 글씨가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발행 대상 확인 요청.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전자발행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하시고 빌 36524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가시면 될까요? 우리 세금 계산서 리스트 화면에서 매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여러분? 네, 매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해피홀릭에 발행한 미전송 상태의 세금 계산서가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선택된 상태 그대로 발행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됐다는 메시지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신고 상태가 전송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끝나지고 나면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상단에 X 버튼 누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글씨 바뀐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아직 조회 버튼 안 눌렀어요. 국세청 자리에 마우스 가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 새벽에 국세청으로 전송될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해드렸던 게 지금 저 아카데미를 절대 탔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자동 전송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가져가면 이 글씨는 차마 교육 버전에서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전송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린 전송을 하고 와버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조회를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마우스 가져가면요. 우리 국세청에 신고된 거라고 글씨가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행위를 안 한다고요. 업무에서는. 자격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자동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업무자들은 전송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오늘 발급을 한 50건쯤 했다. 그러면 다음날 이 화면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글씨 확인해요. 우리가 전송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확인은 우리가 해야죠. 작업은 해야 되겠죠. 확인 작업은.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바뀌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오셔서 공란이었던 자리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면 여기는 전자 발행했다고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전자 발행된 건요. 여러분들 여기다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나 이거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 자, 데이터 체크하시고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보세요. 삭제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발행된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우린 발행인데 전자문서잖아요.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럼 삭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절대로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교육 버전에서는 취소 기능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취소라는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취소 자체가 되질 않아요. 네. 대부분들 그리고 상대편이 메일로 확인해 버리면 아예 취소 확인 안 돼요. 국세청에 전송이 되고 안 되고 그거 관계없이 메일로 확인하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실제 업무자들은 그 휴대폰 번호를 다 넣어놔요. 왜 넣어놓는 걸까요? 세금 계산서 도착했으니까 확인하라는 그 연락처를 다 기록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메일을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확인이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예요. 그래서 아예 취소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 거래니까 우리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0일 과세라는 건 결정이 끝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거래처 누가 필요하다?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루루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작성일자는 9월 10일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설명에 옵니다. 전자 피아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이다. 자, 그러면 유형은 10일과세, 분계는 외상, 거래처는 누루락기. 여러분 제일 쉬운 문제. 평가 문제에 갔더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9월 12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자, 유형은 매출 쪽에 있는 10일 과세, 품명은 전자피아노. 자, 수량은 10대, 그리고 단가는 8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에 80, 거래처는 누루악기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전자세금 나는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 2번,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더 수정하실 거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이번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고 싶었나 봐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그리고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의사항은 앞에 뭐가 없다? 전자자가 없어요. 네, 지금 계산서 앞에 누가 없더라? 요 앞에 전자라는 글씨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발행한? 수기 발행한 계산서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세금 나는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매입의 거래라고 했으니 우린 유형을 선택하실 때 어디에서? 매입에서. 근데 계산서가 있으니 뭐로 간다? 53 면세라는 게 결정이 되네요. 그리고 매입은 공급자를 찾아야죠. 친절 마트. 자료 설명에 작성일자도 표시하고 올게요. 9월 12일. 자, 그리고 자료 설명에 옵니다. 자, 친절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이다. 갈비 세트 중 한 개는 직원의 생일 선물로 지급하고요. 세 개는 우수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직원 생일 선물과 매출거래처 선물은 계정 과목이 다르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가 표시할 건 무슨 부분? 그래, 이 계산서는 내가 유형의 번호는 50일 과세로 입력할 거, 아이고, 큰일 날 얘기죠, 여러분? 계산서인데 53 면세로 입력할 거고, 그런데 내가 수량 4개를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원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회사가 복리적으로 선물 주는 모양입니다. 복리, 후생비,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쓰시면 되겠죠. 자, 매출거래처 선물로 준 건 뭐라고 쓰자? 접대비. 당연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처리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대금은 현재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상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상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재고자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 급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마무리. 그러면 저희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자, 일자 9월 12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9월 12일. 자, 그리고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되신다? 우리 53 면세. 품명은 갈비 사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비 세트라고 넣어주시고요. 수량은 4개이고 단가는 15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은 6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친절한 마트에서 사왔으니 친절마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조심할 게 무엇이다? 전자세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평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고만 줬죠. 아, 전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공란. 그럼 그대로 엔터. 자,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혼합. 자, 그럼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자, 근데 여러분 하나 15만 원은 누구한테? 직원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나머지 3개. 그러면 45만 원인가요? 네, 45만 원은 접대비로 썼습니다. 813번에 있는 접대비 45만 원 넣어주시고 그럼 차변 정리 끝났죠? 그러면 대변에 가셔서 253번 미지급금 그리고 60만 원 거래처는 친절마트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면세로 사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한 무슨 부분?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한 거와 우리 거래처에 준 거를 무엇 해달라? 구분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4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매입 거래입니다. 또. 자, 매입 거래이면 우리 유형은 매입에서 보자.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이면 공제가 가능하면 50일 과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54 불공. 자, 그리고 공급자 누구이다? 법무법인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자료 설명. 상품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등기 비용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요.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면 너무 친절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 얘기가 없어도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왜냐면 토지 등기와 관련돼서 발생된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득 부대 비용은 반드시 무엇으로 처리하라고 배우셨다? 취득 원가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니까 자본적 지출처럼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토지가 된다. 자,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는데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자체로는 뭐 할 수 없다? 부가 창출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고 면세 성격에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세금 계산서는 54 불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뭐로 간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거로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 그리고 여러분 돈은요. 자,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돈 얘기는 끝자락에 있었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한다. 그래서 외상미수에 써놨나 봐요.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니 이 부분은 뭐라고 쓰자? 또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 유형은 무엇을 선택한다? 또 혼합이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9월 15일이니 일자난에 가셔서 15일로 수정. 자, 그리고 우리 유형에 가셔서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자, 유형란에 가셔서 뭐라고 넣어요? 54 불공. 자, 54 불공이고 공제받지 못할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하는 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해도 되고요. 이 창 떴을 때 여러분 숫자 판에서 눌러도 돼요. 0 누르면 0 체크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선택 엔터 하시거나 저처럼 마우스 클릭. 자, 품명에 뭐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등기 비용.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고요. 그들한테 그 대행 수수료 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 들어오겠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법무법인 최고. 그럼 법무만 넣어주시면 검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법무법인 최고 선택해 주시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갑니다.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겠어요? 분계는 혼합이라고요. 혼합. 자, 그럼 차변의 상품은 뭐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토지 201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상대편 대변에 와서 미지급금 253번 11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최고로 갈 거니까 그대로 엔터 하시면 거래처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더 수정할 거 없죠, 여러분? 이 문제 취지는요. 54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로 들어갈게요. 매출 거래입니다. 매출 거래이면 또 우리는 유형에서 몇 번을 보자. 매출 쪽에 있는 번호를 보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네요. 자, 상품인 피아노를 개인 소비자인 최민채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한 거 가서 보니 카드는 무슨 카드? 우리 카드로 결제받았고 자, 우리 거래한 날짜 며칠? 9월 20일이고 우리 매출은 얼마? 120, 부가세는 12만 원. 그래서 합계는 132만 원. 여러분 부가세가 이렇게 구분 기재되어 있다는 건 과세 매출이다, 면세 매출이다, 과세 매출. 그리고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면 카드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1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날짜는 며칠이라고요? 9월 20일. 그러면 상단에 가서 20일 날짜 넣어주시고 유형은 매출 쪽에 있는 17 카드 과세 매출 선택하고 자 신용카드 화면 뜨시면 우리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품명은 뭐로 가시면 된다? 피아노래요. 그럼 피아노라고 쓰시고 상품 써도 상관없다겠죠 여러분? 자 금액 입력할 때 조심하실 거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과세 14번 건별 모두 다 뭐로 넣는다? 공급 대가로 넣는다. 132만 원 입력하시면 우리 120에 12만 원 구분됩니다. 자, 거래처는 주었죠, 여러분. 누구요? 최민채 씨. 그러면 최민채 씨 검색해서 엔터. 자, 그리고 전자세금 관계 없고요. 분계는 무엇으로 가자? 4번 카드로 가자. 근데 여러분, 우리 뭐 팔았어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그럼 상품은 재고자산이네요. 상거래예요, 여러분. 그럼 차변에 반드시 누가 들어야 된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카드.
대변은 상품 매출에 부가세, 예수금 들어오면 됩니다. 항상 차변 확인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럼 저희는 올바르게 정리가 됐으니까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형주 씨 물어본 거 조금 이따 답변할게요. 이거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6번째로 갈게요. 매입거래. 자, 매입거래니까 우린 유형 쪽에 가시면 매입 쪽에서 번호를 확인. 그리고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증빙만 봐도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게 보이죠? 자, 자료 설명 바로 내려올게요. 자,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을 일반 과세자인 스타가구에서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의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하시면 된다? 우리는 비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비품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거래한 날짜랑 무슨 카드 결제했는지 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단에 가서 보니 뭐라고 되어 있다. 카드는 삼성카드를 썼고 거래는 9월 25일에 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금액과 부가세와 합계가 나뉘어 있네요. 그래서 합계 금액은 얼마이고 253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 발생했고 요거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매출인가요? 아니면 사온 건가요? 사온 거예요, 여러분. 네, 사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어디서 사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여기 스타가구라고 줬어요. 근데 스타가구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누구 찾아라? 가맹점. 그래서 가맹점명에 스타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거래처에 스타가구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주시고요. 너무 친절하네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우린 벌써 비품 써놨는데. 자, 그거로 처리해 주시고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이건 비품이니까 고정자산 등록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무엇 하겠다? 생략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비품 매입 거래입니다. 그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7 카드 과세라고 하는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시죠. 날짜 9월 25일이니까 우리 일자난 25일로 변경합니다. 자, 유형은 57 카드 과세. 자, 카드 회원은 F2번 누르셔서 무슨 카드? 삼성카드. 세 번째 있네요. 99603. 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품명엔 뭐라고 쓰자? 책장. 그래서 책장이라고 쓰시거나 비품이라고 쓰시거나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253만 원을 입력하시면 230만 원에 23만 원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스타가구에서 사왔다고 했으니까 스타가구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전자세금 관계 없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우리 카드 가시면 되겠죠? 4번 카드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비품 사왔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253만 원은 누구한테? 스타가구한테는 결제를 했고요. 아직 삼성카드에는 결제를 안 한 거니까 우리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상품이었었다라면 외상 매입금을 써야 되지만 우리는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 선택했더니 미지급금 들어왔고요. 삼성카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고치면 될까요? 차변의 상품이요. 누구로요? 120, 우리 212번에 있는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6번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배점은 4점입니다. 자, 보통예금 우리은행 반드시 거래처도 넣어주시고 계정 과목도 넣어주시고 자, 거래일자는 7월 25일이고요. 내용에 가서 봤더니 삼성 세무서가 보이고 그리고 찾으신 금액은 310만 7,950원이랍니다. 자료 설명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일반 전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분기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몇 월 넣어주시면 될까요?
6월부터 볼게요. 6월 30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은 뭐로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미지급 세금. 그리고 거래처는 삼성세무서. 여기 벌써 내용에 써 있었던 부분. 금액은 310만 7,950원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7월 25일 날 납부한 분계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상단의 일자를 7월 25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구분란에 가셔서 대변에 있었던 걸 차변에 상계 정리. 그래서 차변에 261번에 있는 미지급 세금을 정리하시고 삼성 세무서를 꼭 넣어주셔라. 자, 5,900번에 있었네요. 금액은 얼마? 310만 7,95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보통예금 103번, 그리고 은행은 우리은행을 꼭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이죠. 네, 그래서 98001, 그리고 금액은 얼마에다? 310만 7,95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금 7번의 패턴이 이제 항상 아시겠죠, 여러분? 1번과 7번은 항상 고정값이에요. 1번과 7번은 항상 고정값.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